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상당 김중현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주는 상이 있었잖아요. 저희 영화당상. 상상 그 이상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상상 그 이상의 그 상. 상이 3개나 있다고 좋아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상이 굉장히 많이 거론될 만한 시간이기 때문에 상상당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당당당이 나오지 않을까. 당당하게 글쎄 말이에요. 가슴을 쭉 펴고. 언젠가. 네. 자, 지금 상상당 당수님과 함께 저희가 오늘 다루게 될 영화는 아카데미 특집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어요. 네. 뒤돌아본 21세기 아카데미상. 네. 뒤돌아보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도 있지 않나. 그렇죠. 지금 곧 이제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열리는데 저희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대라는 건 뭐 한편으로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는데 기대 그 자체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후보에 오르고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쏟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상 시상식 자체가 지상 최대의 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은 언제나 특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년 한 2월, 3월쯤에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재미가 한국 관객들한테는 거의 한 100배쯤 되는 해가 아닌가. 자, 이렇게 되돌아본 21세기 아카데미상이라는 특집을 잡은 이유는 아카데미가 시작된 게 1929년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사실은 작품상을 받아도 저희가 지금은 사실은 대부분의 관객들이 기억을 잘 못하시고요. 그래서 기억에 생생한 지난 20년간의 아카데미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아카데미가 이렇게 중요한 상이야? 뭐, 물론 또 한 번 거론하겠지만 봉준호 감독님께서 로컬이라고 했지만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위치를 생각해 보면 중요한 상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대체 아카데미 오스카가 얼마나 중요한 상인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 1분 브리핑 이후에 하면 쭉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일단 1분 브리핑은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뭔가 기록에 굉장히 중심에서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분 브리핑을 아무리 잘해봤자 상에 묻힐 것 같아가지고 저만의 방식으로 제가 작가이다 보니까 상상. 여러 가지 상 중에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이 있습니다. 네, 여우주연상. 네? 여우주연상 가장 아니에요. 있잖아요. 분장상? 저는 각본상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고요. 역시. 작가들의 고충을 알기 때문에 어떤 작가들이 얼마나 고심해서 만든 작품이 어떤 상을 받는지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데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21세기에 받았던 상을 한번 쭉 나열해 보고요. 저만의 대안적인 김중혁이 주는 상을 한번 따로 마련해봤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voting members of the Academy have nominated the following films for Best Picture. And Parasite, Park Shin-hye and Bong Joon-ho producers. 네, 굉장히 간결하면서 그동안 21세기에 받았던 각본상들의 리스트를 쭉 적어봤고요. 모두 19편이네요. 여기에는 동의가 되는 작품도 있고 동의가 되지 않는 작품도 있습니다. 근데 베스트 오리지널 스크린 플레이를 보는데 이 상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각축을 벌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69년이 정말 최고의 작품들이 모였던 해였거든요. 내일을 향해 쏴라, 이지라이더, 와일드 번치 이런 작품들이 몰려 있었고요. 각본상에. 그리고 71년도 대단했습니다. 71년은 그 유명한 각본 차이나타운이 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메리카의 밤, 컨버세이션 이런 작품들이 올랐었는데 굉장한 작품인데 이제 그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동의가 되지 않는 것들을 제가 빼버리고 김중혁의 선택으로 만든 상을 따로 마련해봤습니다. 진짜 당당하시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얀색 부분이 제가 주는 각본상입니다. 절반을 갈아치우셨어요. 그래서 제일 좀 특이한 게 2005년에 그 크래쉬를 대신하여 오징어 고래라는 노아 바움백 작품의 각본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크래쉬 대신에. 그렇죠. 2008년에는 밀크도 훌륭한 작품이지만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인브리헤,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킬러들의 도시를 번역된 이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동안 제가 1분 브리핑을 한다고 했지만 너무 오랫동안 얘기한 좀 그런 이력이 있어서 이번에는 정말 짧고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네네. 나머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심지어? 네. 이거 뭐 캡처하셔서 보시면 될 테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작품들을 나중에 영화를 보시게 되면 네. 이런 작품들이 각본이 좋구나. 그러면 김중혁이 생각하는 이 작품의 제일 중요한 한마디가 뭐였을까? 제가 적어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네. 네. 자, 이걸 캡처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네네. 나중에 영화를 보시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사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저만의 베스트? 각본상 선택과 함께 그 중에서 펀치라인 한 문장씩을 제가 골라왔고요. 이게 더 재밌어요. 네, 이렇게 한번 그렇죠. 저의 각본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도 끝이에요? 네. 직접 안 읽어주시는 1분 거예요? 브리핑이니까요. 그럼 2006년 만의 영어예요? 저거는 네. 2006년에 리틀 미스 선샤인에서 네네. I hate everyone이라는 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게 어려워요. 안 살아요. 정말 싫어하는 마음과 느낌표를 살리기 위해서 I hate everyone이라고 표현을 해봤고요. 나머지 것들 올해는 저 기생충이 상을 받았잖아요. 미래를 보시는군요. Parasite. 10 actors in its cast. With its win tonight, Parasite becomes the first foreign language film in the history of SAG Awards. Becomes the first foreign language film.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래서 이런 상들에 대한 펀치라인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 이거 캡처해 두셨다가 나중에 영화 보시고 한번 나만의 펀치라인과 김중혁 작가의 펀치라인을 비교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1분 브리핑을 재밌네요. 준비해봤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The Sound of Music, Robert Weiss. Winner is two. And the Oscar goes to. And the Oscar goes to Titanic. 네, 오늘 또 멋진 1분 브리핑을 봐서 네.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자, 하나하나 아카데미로 직접. 차근차근 또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저는 저도 영화 팬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네.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오스카 아카데미 상이 중요한 건 알겠고 재밌는 쇼인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그것 좀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 영향력을 따질 수도 있고 네. 깐깐하고 냉철하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후 쪽으로 저희가 따지게 되면 이제 약간 농담 삼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기도 해서 로컬 영화제라는 말을 우리가 그렇죠. 하게 되는데 네, 네. 사실은 아카데미 영화제는 미국 국내 영화상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대종상이나 청룡상 같은 상일 텐데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영화상, 영화제라는 말을 헷갈려 하는데 영화상과 영화제가 좀 다를 수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세계 3대 영화제라고 말을 하는 칸네 영화제, 베니스, 베를린 같은 경우에 영화제죠. 네. 한 예를 들면 2주에서 3주간에 걸쳐서 경쟁 작품들을 연달아 상영하고 그중에서 최고상부터 시작해서 상을 주는 거죠. 말 그대로 페스티벌 형식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하루 동안 열리고 그것도 실제로 미리 후보들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일단 하루의 어떤 쇼 같은 개념들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출품된 영화를 사람들이 보고 즐기면서 네네. 그 시상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이건 1년 동안의 결산 같은 역할을 어쩌면 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제영화제는 상대적으로 엘리트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이 따로 있는데 심사위원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고 주로 한 5명에서 한 10명쯤 국제적으로 유명한 영화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셔와서 기간 안에서 설명해서 그들 사이에서 토론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죠. 네. 근데 이제 이 아카데미는 굉장히 달라서 회원 수가 6천 명이 넘잖아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행사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동료들이 주는 어떤 영화상의 느낌이 아카데미 훨씬 더 강하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미국이 국제적으로 보면 나라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네. 미국이란 나라가 실제 그렇기도 하고
특히 영화에서는 미국 영화의 압도적인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는 것보다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는 게 국제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죠. 네. 그런 측면에서도 이 아카데미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압도적인 위치가 있겠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깐느에서 황금종려상을 받고 네네. 아카데미로 바로 건너간 그거죠. 기생충이 만약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낸다면 어쩌면 양대륙을 동시에 석권하는 그런 의미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깐느에서도 그랬었지만 왜냐하면 황금종려상을 한국 영화가 받은 적이 없으니까 아카데미에서도 우리는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풍경을 오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And Parasite, Bong Joon-ho. I did it. Thank you so much. 네, 이렇게 사실 아카데미는 굉장한 쇼이고 엄청난 영광인데 사실 모든 상이 그렇듯이 네. 사실 이건 뭐 깐느 영화제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약간 아쉬움도 좀 짚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동안 참 논란도 많았죠. 기본적으로 이 회원 자체가 성향이 맞아요. 백인 중산층 남자가 많기 때문에 또 이제 그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그렇죠. 많고요. 원로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뽑는 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렇고요.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특히 연기상 부분에서 인종이나 뭐 국가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한 가지 일색이다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죠. 근데 이런 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점점점 바뀌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아카데미 자체도 이런 그 비판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국제 회원들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어요. 이 성향들이 실제로 부분적으로 계속 달라지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카데미 회원권을 가지고 투표하는 사람이 30명이 넘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한국, 뭐 일본, 뭐 중국 등등해서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지금은 투표를 꽤 많이 하게 되는. 그래도 아직은 뭐 굉장히 적지만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나놓고 나서 이제 보면 네.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받았지? 혹은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못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이제 92회까지 역사를 쭉 보다 보면 의문이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대표적으로 영화 역사상 가장 지금 뭐 평론가라든지 감독들에 의해서 최고로 거론되는 작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통 시민 케인 아니면 현기증입니다. 네. 근데 두 작품 모두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이나 감독상을 받은 적이 없고요. 아, 권위가 떨어지네. 그렇죠. 현기증 같은 경우에는 아예 후보에도 거의 못 올랐고 네. 그다음에 시민 케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문의 상을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감독 중에 하나가 히치콕일 거 아니에요. 히치콕은 감독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인정 못합니다. 이것도 그렇죠. 아카데미 인정 못해. 그러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굉장한 한계들이 네.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뭐 이제 지나놓고 나면 사실 노벨상에도 있는 얘기고 그렇죠. 칸느 네. 영화제에도 있는 얘기예요. 네. 제가 놓친 상이 많거든요. 맞아. 김중혁이 못 받은 상을 우리 인정할 수 없죠. 아니면 많이 받았어요. 네.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게 네. 시대적인 맥락도 물론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이 아카데미라는 게 그 해에 일어난 일을 결산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해에 정말 중요한 많은 일들이란 39년 예를 들면 그런 해라면 상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정말 네. 안 좋은 작품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덜 안 좋은 작품이 상을 받는 경우도 있었을 테고 그 시대의 한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영화 흥행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빈집털이란 말 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경쟁작이 어떠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올해는 쟁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흥미롭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The Oscars, where Hollywood's brightest stars come to shine at the most watched award ceremony in the world. 자, 먼저 이 본격적으로 그 시상 내역에 들어가기 전에 시상 시기에 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이 지상 최대의 쇼라고 하니까 21세기에 있었던 여태까지 21세기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2001년부터 네. 그다음에 이제 작년 2019년까지를 다루게 되는데 이 19번의 시상식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나는 해프닝 네. 어떤 거 기억나세요? 저는 네. 과거의 일을 별로 생각을 안 하나 봐요. 네네. 최근의 일들을 네. 더 중요하게 기억을 많이 하나 봐요. 보통 사람들은 그걸 이제 기억력이 나쁘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포장을 잘 하시는 포장을 것 해보겠습니다. 같아요. 네네. 저는 이상하게 네. 그 엘렌 드제네러스가 진행을 했던 네네. 그 해가 자꾸 기억이 나고요. 그때 진짜 좋았어요. 그 네. 시상식 자체가 물 흐르듯이 아주 부드럽게 흘러갔고 진행을 워낙 재밌게 하기도 하고 객석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환호를 일으키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워가지고
그때 쇼 같은 게 기억에 남고요. 아무래도 그 셀피의 그 순간은 어쩌면 오스카에 영원히 기억될 만한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Meryl, want me to do it? No, Meryl, can you take it, Meryl? Meryl, can you take it? I can't get everybody in here. Can we fight it? Just, My arm okay. further? Your arm. All right. My arm goes way. All right. My arm's definitely better. Okay. Hey, that's good. Look at us. Nice. 2017년도를 저는 이제 가장 기억이 나는 해프닝 얘기하고 네. 싶은데 작품상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중계하셨잖아요 그때. 네, 진짜 저도 깜짝 놀랐고요. 아니 이런 일이 아카데미상에서도 일어난단 말이야? 쟤네도 똑같네? 뭐 이런 생각을 약간 저는 했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게 워렌 비티 씨가 올라와서 그 시상을 했잖아요. 네네.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이 장면이잖아요. 네. 그때 뭐 지금 되짚어 보면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제 혹시나 해서 이것을 봉투를 여분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데 여우주연상을 발표해서 에마 스톤이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에마 스톤의 이름을 적어 놓은 또 다른 봉투가 있었는데 작품상 봉투를 갖다 줘야 되는데 그 직전 시상식이었던 여우주연상 봉투를 잘못 갖다 준 거죠. 현장에서 여니까 에마 스톤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에마 스톤이니까 라라랜드라고 잘못 발표를 하게 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페이드 어웨이 그다음에 워런 비티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상황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봉투 전달을 잘못한 쪽이 잘못한 거죠. 어쨌건 지금 생각하면 약간 이렇게 재밌어 보이기까지 하는 해프닝처럼 어떤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라라랜드 팀은 정말 악몽을 한 100번은 꾸지 않았을까. I'm sorry. No. There's a mistake. Moonlight, you guys won Best Picture. Moonlight, Best Picture. 자, 이번에는 21세기에는 계속 이제 사회자들이 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는 이제 바버 호프라든지 빌리 크리스탈 같은 사람들이 20세기에는 굉장히 많이 오래 했잖아요. 오피 네. 골드버그라든지. 그렇죠. 근데 21세기에서는 계속 바뀌었는데 네. 그중에 누가 최고의 사회자처럼 느껴지세요? 저는 일단 우피 골드버그가 예전에도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21세기 첫 번째죠. 74회 때도 우피 골드버그가 했었거든요. 우피 골드버그가 확실히 잘하는 것 같고요. 그럼요. 딱 올라와가지고 작품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그거를 또 재미있게 재치있게 잘하기도 했지만 그때는 74회 때는 또 분장을 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그네 같은 걸 타고 내려오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장면에서 정말 엔터테이너는 저렇게 정말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가문의 영광일 것 같고 엄청날 것 같은데 네. 그또 이제 인터뷰를 한 것들을 나중에 쭉 보면 부담감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출연료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출연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라든지 그 위치 때문에 하게 되는데 사실은 부담감은 생방송 쇼이기도 하고 네. 엄청난 거죠. 저는 2014년에 아까 다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앨런 디제너러스가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정말 훌륭하게 시상식이 잘 기획도 됐고 또 그것을 사회로서 앨런 디제너러스가 굉장히 잘했던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네. 저는 정반대로 이제 약간 가장 안 좋았던 건 똑같을 것 같아요. 전 두 사람이 했을 때. 그렇죠. 저도 그 사람이 배우죠. 맞아요. 제임스 프랭코하고 그렇죠. 앤 해서웨이가. 네, 앤 해서웨이가 했던 정말 두 사람 다 좋아하는 배우인데 두 사람 다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두 사람이 서로 어떻게 케미를 맞춰야 할지 난처해 하는 장면이 그대로 생중계됐던 거예요. 실제로 이제 두 사람을 같이 계속 나란히 세운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면서 무대 뒤도 갔다고 막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면 제임스 프랭코 같은 경우에 생방송인데 SNS를 하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통해서 자신의 변화를 시도했지만 적어도 두 사람이 훌륭한 배우지만 훌륭한 사회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 특히 제임스 프랭코가 이상한 부분이 그 해가 많았어요. Mark Wahlberg, Academy Award nominee. Yes, and we loved his film.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앞부분에 관해서 얘기할 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수상 연설입니다. 네. 수상 연설은 사실은 저걸 틀림없이 써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네. 어떤 사람은 본인이 생각해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 또 제한된 시간에 해야 되고 정말 그거 자체가 드라마일 텐데 어떤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전 수상 연설을 보는 걸 굉장히 재밌어하고 이 사람들이 기쁨을 어떤 식으로 감사의 형태로 되돌려주고 그걸 표현하는지가 말의 기법으로서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수상자들, 수상 예비자들이 전날 밤에 어떤 생각을 할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 내일 상을 받는다면 이런 말을 해야지 막 쓰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 흥분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은 장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도 그래요. 저는 81회 때 제가 그 각본상은 제가 뺏었지만 밀크라는 영화에 션펜이 그 상을 받고 했던 좀 수상소감이 잊혀지지 않는데요. 당연히 그 핫밀크라는 인물에 대한 영화였고 동성애자였던 밀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이들이 이제는 반성해야 할 시대가 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인물, 그러니까 맡았던 캐릭터의 이야기를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의미 있고 감동적인 대사였던 것 같습니다. Of support, we've got to have equal rights for everyone. 네, 분명히 저도 그 연설했던 장면이 기억이 나고요. 저는 제가 어떤 연설을 하는 걸 좋아할까 생각해 봤는데 그 상황에서 정말 그 기회를 귀하게 쓰는, 멋지게 쓰고 선하게 쓰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멋있습니다. 근데 제가 더 이렇게 마음이 가고 좋아하는 건 어떤 풍경인가 하면 만끽하는 장면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있는데 저도. 그렇죠. 네.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너무 좋으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인간적인 환희가 막 터져 나와서 어쩔 줄 모르는 거. 최근 거 아니에요? 최근 것도 있고 과거 것도 있는데 바로 그걸 꼽고 싶은데요. 네. 과거 걸로 꼽고 싶은 게 2001년도에 줄리아 로버츠가 받았을 때입니다. 맞아요. 에린 브로코비치로 네. 여우주연상을 받았는데 Julia Roberts. This is Julia Roberts' first Academy Award. 일단 그 잘 웃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워낙에 네. 웃는 모습 자체가 뭐. 웃음을 빵 터뜨리며 시작을 하고요. 네. 중간에서 자기가 막 연설을 하다가 자기 스스로 혼잣말도 했다가 자기 스스로 당황도 했다가 사람들한테 농담도 했다가 또 멋지게 또 이 동료 후보들을 거론도 했다가 중간에는 이제 후보를 못 이겨서 팔을 막 옆으로 뻗으면서 막 외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저는 사실 줄리아 로버츠를 배우로서 너무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네. 그 장면이 기억이 나고 장면. 올리비아 콜만. 그렇죠. 네. 올리비아 콜만도 비슷하죠. Oh, thank you so much. Lady Gaga. Melissa.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상, 감독상을 합쳐서 네.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우리 상 주는 것 같아 이러니까. 글쎄 말이에요. 우리 네. 그 회원 같아요. 네,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